외상성으로 인한 사시, 우리의 교통사고, 추락, 교통사고, 타박, 외상, 또 어디 배드민턴공에 맞거나 어디 손에 찔리거나 축구공에 맞거나 격투기나 발차기, 또 주먹으로 맞아서 사시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외상, 살면서 이 부득이하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을 다치는 경우 굉장히 큰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의 각막을 다치게 되면 각막이 상처나거나 기스나거나 또 염증이 생기거나 각막 혼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수정체를 다치게 되면 백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망막을 다치게 되면 망막에는 시신경과 혈관과 세포, 방수용체라는 세포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망막으로 하는 동맥이나 정맥, 또 모세혈관 부위가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시신경 손상과 위축으로 중심부가 터지게 되면 시력장애, 주변부가 터지게 되면 시야장애가 될 수가 있고, 또 출혈된 피가 눈의 유리체로 넘어오면서 비문증이 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광수용체가 망막 중심부의 중심부 황반부에 600억 개의 원뿔 모양의 세포가 있는데, 원뿔 모양의 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황반 변성이 될 수가 있고, 또 황반 주름, 또 황반부 세포 손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색각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망막 주변부에 막대 세포가 1조 개가 있는데, 망막 주변부가 손상되게 되면 시야장애, 명암장애, 그래서 야맹증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병이 되는 큰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더 크게는 3가지. 그래서 크게는 기병, 혈병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병, 혈병 3가지로 구분하면 담음병, 담병. 기병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병입니다.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지인. 그래서 하늘의 기를 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절대 산소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소를 받아들여서 생명이 있다면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서 폐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인공호흡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로 생명만 연장됩니다. 산소를 받아들여서는 신체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생명 연장, 그냥 코로 호흡만, 산소만 넣는 겁니다. 또 땅에서 받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켜서 땅의 기를 받을 때 이게 피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누워서 피만 링게르로 계속 맞는다든가 그러면 식물인간인 겁니다. 식물인간. 그냥 생명은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링게로 꽂고 인공호흡하면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기병은 에너지를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우주의 기, 저 별, 달, 해, 우주의 수금지와 목토, 천해성 7개의 큰 행성들이 있다는데, 수금지, 우리가 지구죠.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성, 천왕성, 명왕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우주의 기를 내 코를 통해서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코를 통해서 심장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전신으로 피에 에너지가 섞여서 가야지 피가 생명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병은 기가 부족한 거, 기가 막히는 거, 혈병은 피가 부족한 거, 피가 엉기는 거, 또 피에 찌꺼기가 많은 거. 담병은 우리가 십중구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된 병은 어혈로 인하거나 담음으로 인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 왜 담병이 생기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담병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을 생담지원이라고 합니다. 생담지원이라는 것은 담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장기가 위장입니다. 위장. 그래서 음식을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습관을 잘못하고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 버릇해서 계속 찌꺼기가 남게끔 하고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을 나이가 먹어서까지 계속 갖게 되면 단명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 찌꺼기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담이라는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담적. 담이 쌓여 있는 것을 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적. 그러면 여기저기 가서 많은 병을 생기게 됩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이 시꺼매면 콩팥에 의한 병인데 수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회색으로 혈색이 없고 눈도 잘 붓고 또 안구들줄처럼 눈이 막 튀어나오면서 붓고 어디가 붓는 현상, 순환이 안 되는 현상. 당연히 이제 노폐물이니까 혈관 내에 노폐물이 섞여 있으니까 담이라는 노폐물이 섞여 있으니까 피가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크게는 기병, 혈병으로 구분하고 하나 더 더한다면 동의보감에서는 만성병의 십중구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성병 10병 가운데 9가지 병은 담으로 인한 거다. 동의보감에 그렇게 됩니다. 왜 십중구담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만성적인 병, 오래된 병에 십중구담.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음식을 소식하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70%만 먹어라. 위장을 꽉 채우지 말고 70%만 채우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양기라는 기가 부족해지니까 뭐든지 따뜻하게 익혀서 발효된 음식, 숙성된 음식, 발효시킨 거. 한동안 발효제가 유행합니다. 발효시켜서 먹어야 돼요. 대장은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변비에 좋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 한 잔, 뭐 생우유 한 잔, 뭐 차가운 성질 것을 마구 먹어대면 장에 있는 균들은 다 씻혀 나갑니다. 장은 배꼽 아래에 있는 부위는 다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배꼽 아래. 우리가 몸을 중심으로 나눠서 여기 중안이라는 부위, 배꼽과 명치 사이에 중안이라는 부위를 중안이라는 건 위장이 있는 부위를 중안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 밥통 한자, 밥통이 있는 부위. 중안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열이 나고 아래는 차가. 그래서 항상 이 신경 쓸 때 이 명치까지는 열이 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달라집니다. 36.5도가 인체의 평균 온도라면 위에는 37도, 밑에는 36도. 그래서 항상 아래에 있는 장기는 따뜻하게, 항상 아래는 따뜻하게, 위에는 좀 더 시원하게. 그래서 머리는 차게, 아래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섭생법의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어혈이라는 게 생깁니다. 신선한 피가 아니라 죽은 피, 멍든 피, 순환이 안 되는 피가 생기게 되면 그런 피가 혈관 내에서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마비성 사시나 복시나 또 백내장이나 또 망막의 열공, 천공, 출혈 이런 걸로 인한 비문증 또 망막 박리도 될 수가 있어서 시력장애, 시야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혈로 인한 경우는 일단 출혈이 될 때 일반적으로 출혈이 되게 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출혈이 거의 그칩니다. 한 2주 정도. 그러면 출혈될 때는 지혈제 위주로 약을 써주는데, 지혈제 위주로는 손 발에만 놓습니다. 눈 주변에는 침을 맞아서 침을 맞게 되면 출혈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손 발에만 놓고 눈 주변에는 놓지 않습니다. 지혈시키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지혈시키는 혈자리에 침을 맞고, 우리가 음식으로는 연근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뭐 한약재로는 뭐 지혈시키는 약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연뿌리를 덥게 먹겠습니까? 차갑게 먹겠습니까? 출혈이 됐는데 따뜻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한약은 따뜻하게 먹으래. 출혈이 됐는데 염증이 심한데 또 안압이 높은데 따뜻하게 먹으래. 화병으로 인한 경우는 병이 화병 또 출혈성 또 염증성으로 인한 경우는 뜨겁게 먹는 게 아닙니다. 시원하게 차갑게 조금씩 자주. 상식적으로 출혈되는데 뜨겁게 먹거나 뜨거운 찜질하거나 눈 주변에 지압 마사지 한다고 막 운동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매운 거 먹거나 담배 피거나 더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근즙을 연근을 우유와 갈아서 수시로 자주 먹는 것이 출혈이 될 때 좋고, 출혈이 한 2주 정도 지나서 출혈이 끝쳤다 그러면 피를 엉긴 피, 이제 출혈된 피가 엉겨 있습니다. 그래서 엉긴 피를 엉기지 않게 하는 강황이라든가 울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피 엉기는 거에 한약재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강황, 우리가 뭐 또 울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차처럼, 이번에는 차갑게 먹겠습니까? 뜨겁게 먹겠습니까? 피가 엉겨 있을 때, 그럴 때는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출혈될 때는 차갑게, 피가 엉겨 있을 때는 따뜻하게 먹어서 엉긴 피를 풀어지게. 그러니까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물을 먹는데 물에 찬 성질을 먹을 건가, 물에 따뜻한 성질을 먹을 건가. 출혈되고 그러면 차갑게, 약도 마찬가지로 차갑게, 엉겨 있으면 따뜻하게. 같은 걸 먹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몸이 항상 찬 분들이 냉수를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분은 병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이 계속 뭐 홍삼이나 인삼 기운 없을 때 먹으니까 기운 난다고 계속 먹으면 병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병이 됩니다. 물을 먹는 것도 물에 갖고 있는 기를 먹는 겁니다. 기. 그냥 단순히 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성질을 먹는 겁니다. 모든 사물은 성질이 있습니다. 기와 미, 성질과 맛, 색과 향, 색이 있고 향기가 있고 기운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적합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위에는 열이 나고 아래는 찬분이 있다 그러면 위에가 열이 나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래가 차니까 뜨거움을 한 70%에 찬물 30%를 먹고, 거꾸로 위에는, 예를 들어서 위에는 시원한데 발이 뜨거워서 발이 계속 뜨겁다 그러면 거꾸로 찬물 70%에 뜨거운 물 30%. 항상 덥다 그러면 시원한 물, 항상 춥다 그러면 따뜻한 물. 항상 기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약을 적었습니다. 근데 항상 기운이 없다 그러면 한약을 시원하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따뜻하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기운이 없을 때는 양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든지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열이 치밀고 너무 가렵고 몸이 염증이 잘 생기고 출혈도 잘 되고 얼굴도 시뻘겋다 그러면, 그래서 약을 적었다, 한약을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열이 많고 가렵고 눈도 충혈되고 빨갛고 시원하게 먹어야 됩니다. 약이 성질뿐만 아니라 약을 먹는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출혈성 질환 처음에는 지혈시키고 15일 정도 지나면 활혈시키고, 또 출혈될 때는 시원하게 연근즙을 내서 먹고, 출혈이 그치고 나서 피가 엉겼을 때는 울금이라는 약을 따뜻하게 차로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